66페이지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취소의 의의에서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그 성립 과정상의 하자, 흠을 이유로 해서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원인이 뭐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죠?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가 행해지기까지는 유효이나 취소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 그래서 일단 유효 그랬죠. 네. 또는 일응 유효. 일단 같은 표현이에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권이 발생하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치면 처음부터 무효. 그죠? 형성권입니다.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이 뭔데요? 그렇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이걸 형성권. 2번입니다. 취소권과 그 행사. 반가로 1번 취소권자 그랬죠. 그럼 취소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이 취소권자입니다. 승계인 및 대리인 그랬을 때 여기서 대리인은 어떤 대리인을 얘기할까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본인으로부터의 수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물을게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인데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 대리인 자신의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까? 법정 대리인 자신의 취소권이에요. 아이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아이는 미성년자로서 아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도 취소권자이지만 그 부모도 별도의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아이는 과자 사 먹고 취소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가서 이건 너무 달아. 그러니까 먹지 마. 라고 부모의 취소권을 행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취소권을 부모가 대리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입니까? 포괄 승계인입니까? 둘 다. 예습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좀 틀려야지 재밌는데. 제가 재미가 없어요. 다 맞추면. 자, 취소 방법입니다. 취소의 방법은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반대말은 뭐예요? 묵시적 취소의 반대말? 명시적 취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명시적인 거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이거를요. 우리 책에서는 의사표시에 방식의 자유가 있다. 또는 의사표시에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의 자유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표현이에요.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요. 이 아이는 3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학원에 있어야 해요.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 학원 갔어? 안 갔어? 이거는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네. 그런데 4시에
횡단보도에 같이 있었던 애 누구냐? 라고 하면 학원에 안 간 걸 전제하고 그 다음 행위를 묻는 거죠? 네. 그쵸? 네. 요렇게 물었을 때 이미 요거를 포함하고 요걸 묻는 거잖아요. 네. 그걸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두 번째 보시면, 자,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상의 이행의 거절이에요. 소송상의 이행 거절은 이미 취소가 되었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취소가 되면. 그죠? 그래서 소송상으로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소했으니까 이행 못 하겠다. 요것만을 주장했다면 이미 취소하겠다는 게 포함된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소송상의 이행 청구는 뭔데요? 소송상에 봐봐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겠죠? 그걸 소송상으로 이행을 청구한 거예요. 그걸 청구했다는 말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는 말은 취소를 전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적인 의사표시다, 그 얘기예요. 취소를 전제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근데 이거 왜 쓴 거야? 세 번째는 없애버리세요. 오른쪽에 취소 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이거 왜 쓴 거예요? 이것도 없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자, 뜻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에서는 두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쓸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정확히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판사 입장에서는 소송하는 두 당사자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겠다는 예상을 해요? 정확히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네? 쉽게 말하면 판사는 일반인들 무시하겠어요? 존중하겠어요? 무시해요. 법률적으로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소를 주장하든 해제를 주장하든 판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 용어를 잘 썼네, 잘못 썼네, 그거 따지지도 않아요. 알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판사는. 심지어 여러분, 재판하는 판사가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의뢰했어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우리 피고인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그 형사소송에서는 첫 번째가 구성요건 해당성이라 그래요. 범죄를 저질렀느냐. 두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위법성 조각. 그러면 여기서 범죄가 성립을 했으면, 예를 들어 강도나 절도가 성립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긴급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럼 세 번째, 책임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요. 형사 무능력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벌을 줘도 범죄가 저질러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아서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벌을. 왜? 형사 무능력자예요. 맛이 간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두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호인이 많이들 써먹는 게 이거예요. 얘가 죄를 저질렀어요. 뭐 대선 후보도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자기 친척 뭐 살인사건에 가담해서. 얘 미친 애예요. 봐주세요, 판사님. 그거에 이제 책임조각 사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감정을 해가지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는 미친놈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감정서를 내잖아요. 판단은 누구 목? 판사 목.
야, 그럼 뭐 다 미친놈이게? 판사 입장에서. 거의 안 받아줘요.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아니, 의사가, 전문가가 감정까지 해가지고 얘는 미친 사람이니까 처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도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데? 그러면 그냥 판결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은 당사자가 무슨 용어를 쓰든 어떠한 법률 행위를 주장하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판사의 시각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얘기고, 그 얘기를 장황하게 쓴 거고, 오른쪽에 일부 취소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일부 무효의 법리 들어봤죠? 근데 일부 취소라는 건 법전에 없어요. 근데 판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효가 있으니까 그걸 유추 적용해서 일부 취소의 법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요건 보시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분할 가능하다. 나눌 수 있다. 분할이 가능하다. 그걸 가분적이다 그래요.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가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라고 썼어요? 대구시 기부채납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게 최초로 일부 취소로 인정한 판례니까. 그럼 대구시 가보신 분 있으시죠? 대구 가면 뭔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산. 팔공산이라 그래요. 팔봉산하고는 달라요. 이건 봉우리가 8개란 뜻이고, 이건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 있는데. 큰 바위가 있어요. 팔공산. 무슨 바위? 엄마? 갓바위 못 들어보셨어요? 네. 갓바위. 갓을 쓴 큰 부처님 상이 있다고요, 팔공산에. 얘가 왜 유명하냐면 순자 여사가 여기로 그렇게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남편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유명한데 여기가. 거기 앞바위도 있고 뒷바위도 있어요. 앞이 이렇게 쓰나? 앞바위. 이쪽에서 들어가면 올라가면 한 2시간 걸리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휴게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쪽은 대구고 여기는 경산이에요. 그래서 경산시에서 휴게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앞쪽에도 휴게소가 있거든요.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근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여기도 휴게소를 만들었더만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올라가는 입구가 있어요. 저 절이 있는데 이 입구까지 바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여기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여기서 다 주차해가지고 이 휴게소에서 물건도 사고 뭐도 사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셔틀을 운영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빌미로 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 사건이에요, 여기 사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휴게소 부지로 지정을 했어요. 어디에서? 대구시에서 휴게소 부지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내가 휴게소를 운영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차피 이건 수용의 대상인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휴게소 부지로 운영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대구시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해가지고 너 그러면 그 땅을 기부 체납을 해라. 국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 체납이라는 게 그거죠. 도로 같은 거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목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독점 운영권을 주는 대신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부 체납이라 그래요.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민간에서 고속도로 만들어 대신 30년 동안 너가 독점 운영을 해줄게.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게 나라예요. 나라의 수입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휴게소 부지에 무려 16배나 되는 토지를 전부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터잡아서 얘가 증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증여 안 해도 되는 건데 공무원에 의해서 유발된 뭐죠? 동기의 착오가 된 거예요.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었거나 제공됐다면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기부채납, 즉 증여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주장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얘기도 안 했는데 대구시도 얘기 안 하고 이 사람도 증여한 거 취소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원래 휴게소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라에게 수용될 예정이었던 거 아니냐. 그 아닌 나머지 부분은 수용되지 않을 예정이었던 거고, 그렇다면 수용될 땅은 어차피 수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만 중요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만 취소를 허용해 주겠다 그거예요. 자, 제가 아이가 용돈 달라고 그래서 5,000원 준다고 그랬는데 5만 원을 잘못 줬어요. 착오했죠? 그럼 제가 취소할게 그러면 5만 원 다 돌려받아야 돼요? 아니면 4만 5천 원만 돌려받아야 돼요? 제가 아니 취소를 했는데 5만 원 준 행위 자체를 취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4만 5천 원을 주든 5천 원을 주든 건 다시 할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줬는데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5만 원 다 돌려받아야 돼요? 아니면 반만 돌려받아야? 쉽게 말하면. 다 돌려받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5천 원을 주든 다시 2만 원을 주든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제 행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용돈을 줬는데 이거 준 거 후회해요.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다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는 반만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반만 줍니까?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사가 그래요. 왜? 싫어? 그럼 돌려주지 말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쥐들 마음대로 일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다 달라. 내가 준 땅 다 내놔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어차피 수용될 땅과 수용 안 될 땅이 있으니까 그거 나눠가지고 수용 안 될 땅을 줬으면 그것만 가져가. 그 얘기예요. 타당해요? 아니에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일부 취소라는 법 자체가 없어요. 민법이 없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일부만 취소해주겠다는 근거 규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부 무효의 법률을 유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법원 맘대로. 그래서 이게 학자들에게 비판을 엄청나게 받은 판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쏙 빠지고 뭐가 나왔어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요구한 게 아닌데 법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부만 취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밑에 판례.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을 때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제외한 그 일정 부분은 계약 불성립.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보면. 뭐냐면 갑이 A 토지와 B 토지를 을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B 토지에 관해서 얘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얘는 매매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B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다툼이 생긴 B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협의를 한 겁니다. 둘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B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법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얘가 B 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기망 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했을 때 이 B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성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 자체는 B토지를 제외한다고 특약을 했다면 B토지 부분은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에요. 아예 계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B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 취소가 허용되는 한계가 일부 취소의 허용 한계가 뭐냐? 일부 취소가 허용되려면 최소한 법률행위는 뭐 해야 돼요? 존재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미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법률행위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일부 취소는 가당치도 않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워요? 말을 어렵게 하죠 제가? 그러니까 일단 일부 취소가 되려면 법률행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매도인은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그 일정 부분은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괄호에 나와 있죠. 제외한 그 일정 부분은 계약이 불성립했다. 따라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일부 취소할 수는 없다. 법률행위가 존재는 해야 일부 취소도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쉽게 하는데 민법이 원래 어려워요.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직접 상대방이에요. 직접 상대방.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그의 토지를 을에게 팔았고 그 을이 병에게 토지를 판 경우에도 갑은 전득자인 병이 아닌 직접 상대방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한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시험에 보면 갑이 을에게 팔았고요. 매매를 해서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근데 얘가 취소를 해서 취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얘한테 넘어간 거 다시 갖고 오기 위함이죠. 그럼 얘가 취소할 때는 얘를 상대로 취소하느냐 얘를 상대로 취소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마치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얘한테 넘어간 걸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니까 갑은 얘한테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직접 상대방인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하는 겁니다. 을에게. 왜냐하면 얘가 얘하고 한 법률행위는 요 매매잖아요. 그러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지 얘가 얘하고 한 계약을 얘가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인한 당의 제거 청구로서 얘한테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일단 이거부터 소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누구는 아니다. 전득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입니다. 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소급 무효, 다른 말로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구표 동그라미. 수구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취소한 때부터 그러면 틀린 표현이고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원칙 보시면 전이의 이익을 받은 수익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부처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41조 단서에서 제한 능력자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특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현존 이익이에요. 현존이익, 거기 현존이익 밑줄 치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과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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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자, 넘겨보시고
이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언제 소멸되냐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권은 소멸하겠죠. 또 행사 이외의 사유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행사기간 도과 세 가지예요. 행사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제척기간 그러죠. 제척기간.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 여기 다시. 뭐라고 썼죠? 추인이에요. 쫓아가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인정한다. 근데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추인하게 되면. 추인의 효과는 이게 인이 인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유효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가 있지요. 이거 무효잖아요. 그죠? 무권 대리는 무효예요. 근데 그럼에도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효인 행위도 있지요.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무효. 다만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아까 본 거죠? 무효 행위의 추인이에요. 무권들이 추인.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잖아요. 얘는 일단은 유효죠.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 3개. 뭐예요? 무권대리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자, 그런데 얘는 무효, 얘는 무효. 그죠? 무효가 유효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는 유효가 추인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효가 유효로 가는 거예요. 차이점은 취소권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결과적으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그걸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효에서 유효로 확정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특징 자체가 일단은 유효한데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또는 유동적인 유효가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다른 건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데 반해서 얘는 유효가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을 해놓냐면 추인한다는 거는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구나.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인한다라는 것은 유효로 하겠다는 거죠? 네. 취소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죠?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네. 그러면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추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그래서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입니다. 취소한다는 표현은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추인 안 하겠다. 추인한다는 말은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니까 취소 안 하겠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추인의 방법 및 효과 143조와 추인의 요건 144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당연히 취소하면 안 되겠죠. 네. 추인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냐 이거야. 취소권자가 누구죠? 제한능력자 본인,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추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44조 1항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랬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 원인은 뭔데요? 취소 원인 이거잖아요. 그 원인이 소멸해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 됐을 때? 능력자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됐을 때. 차고사기 강박이라면 여기서 벗어났을 때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이후입니다. 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포심에 질려서 의사표시를 했겠죠? 그 공포심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공포심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계속 얘가 떨고 있는 애예요. B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쫄았어요. 그럼 얘한테 야, 너 이제 추인해. 그러면 쫄은 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추인하겠습니다. 그러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면 공포심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얘가 하는 의사표시는 계속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하는 의사표시니까 계속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추인할 의미가 없는 거죠.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자유롭다. 나는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인을 해야 추인이지, 계속 공포심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무슨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추인해도 추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144조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항 보시니까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자, 미성년자는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즉 성년이 된 이후에 추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법정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얘가 미성년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은 자신이 스스로 추인해도 되는 거예요. 취소 원인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법정 대리인은 판단 능력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니까 표가 나와 있네요. 18세 미성년자예요. 얘는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죠? 추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취소 원인이 소멸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이 안 돼요. 법정 대리인 보세요. 취소할 수 있나요? 근데 얘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합니까? 그 자신만의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있죠. 이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나요?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요건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이후에야 할 수 있다. 예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라도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죠.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이후에는 유효로 확정되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반가로 2번 법정 추인이죠. 반가로 1번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은 의사표시로 추인을 해주는 거고요. 법정 추인은 145조에서 규정한 6가지의 사유, 어떻게 암기했죠? 이청경 담양강 그랬죠? 이청경한 담양강이에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서 이행의 청구에서 청, 경계에서 경, 담보 제공에서 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서 양, 강제 집행에서 강. 그래서 이청경 담양강 그랬죠? 자, 이제 칠판 보시고 이해하셔요, 이제.
그림 이해하셨죠? 갑이 땅 주인인데 을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요. 안 쓰고요. 안 쓰고 푸셔요. 그런데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유효, 무효? 취소.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얘가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권자.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갑은 뭘 취소합니까? 그래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러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치료 청구권이죠. 이거 계약해서 얘가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예? 그럼 얘가 취득한 의무는 뭐예요? 그쵸? 그럼 얘의 의무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등의 의무가 있겠죠. 이해되셔요? 질문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취소권자 갑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설정 계약 해서 취득한 권리는 뭐예요? 권리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이건 따라보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치료 청구권. 자, 그 권리를 A에게 양도합니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취소하면 이 권리와 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타인에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취소 안 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건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몇 호에 해당해요? 몇 호? 1호 중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그 중에서 몇 호? 몇 호? 5호. 뭐라고 했어요? 5호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죠? 요건 법정 추인이죠? 다시. 을이 지상권을 B에게 양도합니다. 그것도 갑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을이 양도하는 거잖아요, 을이. 그럼 갑의 추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5호를 읽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가로 열고. 그렇죠.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하는 양도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여기서 칠판 보시고 질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한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한다? 양도인에게, 양수인에게. 누구에게 취소한다 그랬어요? 아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에게 취소해야 된다, 양수인에게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양도인. 한 번 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다시. 그 토지를 C에게 양도합니다. 토지를 양도해요. 누가? 갑이. 이건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지, 토지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양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특정 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했어요. B가 받았어요. 자,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본인, 사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자, 그 승계인 및 대리인 그랬잖아요. 어떤 승계인? 둘 다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양도, 여기도 양도, 여기도 양도예요. 그죠? 누가 뭘 양도해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할 때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청경 담양강 중에서 두 가지 청양,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는 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자, 법정 추인 그래서 이청경 담양강 보시고요. 요건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이의를 달지 않고,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의 보류라고 해요. 그래서 조문 145조 보세요. 단수에 보시면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한 것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의의 보류. 이의의 보류. 다른 뜻을 품고 있다. 그게 보류죠. 이의, 다를 이자, 뜻의 이자, 다른 뜻을 품었다. 이의의 보류. 그래서 이의 보류 없이 이청경, 담양강 6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됩니다. 효과 등을 보시면 법정 추인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추인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밑에 없어요? 인식할 필요 없이 6가지 사유가 존재하면 법정 추인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 취소권의 행사기간, 그래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제척기간 그랬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먼저 도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세 번째 보시면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거죠? 네. 여러분, 형성권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다시 한번 봐요.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붙고,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청소하자 그랬죠.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이라는 건 권리자가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적인 이익을 얘기합니다. 사익이에요. 그런데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 형성권은요, 봐봐요. 개인과 개인이 존재하잖아요. 개인과 개인은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죠? 이런 걸 우리는 사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국가와 개인이 있다 그러면, 국가와 개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직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개인을 누르고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법관계란 말이에요. 공법관계. 그래서 각종의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 인허가를 내주는 것 다 국가 공법작용이죠. 그럼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인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건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건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기본적인 법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법과 공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죠? 네. 그러면 사법관계에서 특히 민법관계는 대표적인 사법관계인데 개인과 개인이 자유로이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형성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권력 작용이 발생하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력 작용, 즉 상하관계가 발생하나요?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밥 먹어. 밥 처먹어. 그러잖아요. 네. 누가? 부모가 자식한테. 그 권력 작용이에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을 강제시키잖아요. 그죠? 그러한 권력 작용을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형성권을 행사했을 때 예컨대 얘가 취소권자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될 때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 그죠? 상대방은 불리, 유리. 불리하죠. 네. 이 불리한 사람을 빨리 구제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두는 거예요. 네. 너의 권력작용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취소권을 행사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배제하고 배척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척기간이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죠. 네. 상대방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익에 해당해요? 공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익. 개인의 이익을 얘기한다 그건 사익에 해당하는 거고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것은 공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따라서 이것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 되는 거고 요거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니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당연히 직권조사, 주장입증. 직권조사. 소멸시효는 주장입증, 직권조사. 주장입증. 사익과 관련해서.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 직권조사사항 나와 있잖아요. 관련 내용에서 맨 끝에 형성권은 제척기간, 직권조사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잠시 쉬었다가 부관 보겠습니다.